안녕하세요. 마케터가 꼭 알아야 될 메타버스 2회편.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금은 메타버스 활용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가상인물 연예인을 만들어내고 메타버스나 NFT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기사를 접한 어느 10대의 얘기예요. 이번엔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리고 어른들과 기업들이 MZ세대로 부르는 것에도 불만들이 좀 있죠. 다시 제가 부캐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저도 생각 못했던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그럴듯하네요. 네. 요즘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나 부캐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진짜 비즈니스 모델에 메타버스를 연결하기보단 메타버스 형태의 온라인 공간에서 그냥 오프라인 행사를 대체하는 그런 메타버스 마케팅이 많은 편이죠. 그 이유는 힙해 보여서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주 고객층인 우리 청소년들은 메타버스 마케팅보다 메타버스를 형성하는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원래 메타버스는 개인이 주체가 돼서 창작물을 만들고 이를 NFT로 거래하는 소위 탈중앙화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아이들 냄새는 힘센 플랫폼이 마치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인 자기들을 부캐로 현혹하면서 수익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2020년대 들어서 마케팅의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저는 체험 마케팅을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내부 사업부들 이름조차도 이렇게 익스피리언스로 바꾼 것만 봐도 그렇죠.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도 외부의 고객 경험에 맞춰 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메타버스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목적 역시 가장 큰 건 결국 고객의 체험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마케터들의 과제는 이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SNS 바이럴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역시 다른 채널들이 주지 못하는 독특한 경험을 주는 또 하나의 채널이죠. 그럼 메타버스가 준다는 그 체험의 핵심은 뭘까요? 실제감 아닌가요? 즉 바로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그 느낌 말이죠. 이런 다양한 기술은 때론 현실 이상의 체험을 주는데요. 이를테면 날아다니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체험할 수도 있고, 낯선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바이럴 마케팅도 할 수 있잖아요. 재택근무 시 우리가 많이 이용한다는 그 화상회의 줌, 이 줌은 함께 근무한다는 느낌을 주나요? 좀 한계가 있죠. 네, 그에 비해 게더타운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실제감을 주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거나 페이스북 피드에 게시글을 시청한다 해도 역시 함께 존재한다는 느낌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메타버스만의 실제감 경험이 체험 마케팅 차원에서 마케팅 채널로 활용해 봄직하다는 거예요. 다만 체험을 위해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함께 있다는 느낌만 준다면 굳이 3D나 엄청난 그래픽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더타운도 2D 아바타의 고전 게임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또 하나의 메타버스 마케팅의 핵심은 이 컨텐츠 마케팅, 즉 컨텐츠 속에 녹아든 자연스러운 마케팅이라는 거죠. 소위 네이티브 마케팅이라고도 하잖아요. 특히 메타버스는 SNS도 주지 못하는 장점, 즉 재밌는 놀이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케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재밌는 컨텐츠 형태라서 여기선 어떻게 광고해도 사람들은 광고라는 부담을 좀 덜 갖게 된다는 거죠. TV에서는 우리가 CF 나오면 채널 돌리면 그만이지만 메타버스에서는 길가에 광고판 나온다고 해도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지금 많은 기업들은 젊은 층 선점하겠다면서 메타버스 구축이나 활용 그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마케터에게 메타버스란 또 하나의 마케팅 채널입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제품에 대한 고객 여정 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개선할 핵심 경험 요소나 새롭게 전략적으로 추가시킬 경험 요소를 선정한 다음에 그 경험 요소들이 메타버스 채널로 활용할 만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보는 거죠. 이 메타버스의 장점인 실제감, 아바타, 재미, 익명성 등을 활용할 만한 구석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해당 경험 요소를 반영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활용안을 도출하는 거죠. 이제 메타버스 마케팅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들 사례의 바탕에는 공통적인 전략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O2O 채널 연계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즉 고객 관점에서의 전체 구입 과정에서 특정한 어떤 단계의 메타버스라는 가상 채널로 대체해서 고객 중심의 통합 채널을 구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특정 단계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메타버스가 가상과 현실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메타버스라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체험과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 오프라인 5개 광고판을 노출해서 이용층에게 가상세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브랜드 접하게 하는 거죠. 자, 플랫폼들이 2023년부터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 5개 광고판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주목받고 있죠. 다만 5개 광고 채널 자체의 한계점은 메타버스에서도 여전히 어쩔 수 없다는 점이네요. 즉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만 한다든지 또는 광고 효과 측정도 어렵다는 그런 점들이 있죠. 현실 광고와 비교해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광고는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물, 사물, 아바타 이런 메타버스 내 모든 형상물이 다 광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품을 평면이 아닌 실제 모습인 입체 형태로 광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죠. 실제로 CU에 방문한 아바타가 바나나 우유를 클릭하면 빨대가 꽂히는 그런 특수 모션도 있답니다. 그리고 단순 광고가 아니라 브랜드 체험도 메타버스만의 특징이죠. 단순히 보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쇼룸이나 가상 팝업 스토어 등에서 신제품을 입어보고 신어보고 그리고 상담 AI와 대화하면서 브랜드를 알아가는 거죠. 현실에서의 구입, 사용, 서비스 경험을 메타버스에도 그대로 연결하는 방법이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다는 메타버스의 정체성이 반영된 거네요. 한 패션 업체는 오프라인과 동일한 경험을 주는 메타버스 패션쇼를 개최해서 큰 인기를 끌었죠. 패션쇼 직후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해서 무대 의상들을 바로 판매도 시도한 거죠. 자, 패션쇼와 라방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좀 어렵고 번거로운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해결했네요. 현대백화점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 앱을 통해서 360도로 요리조리 매장을 둘러보는 가상현실 백화점의 쇼핑 체험을 제공했는데요. 실제 판교점의 11층 건물 군데군데를 다 둘러볼 수 있어서 실제 체험의 느낌을 준다고 할 정도예요. 자, 실제 백화점의 행사 정보도 알 수 있고 진열 상품을 더 자세히 둘러볼 수도 있네요. VR 쇼룸에 전시된 이런 인기 상품은 더 현대닷컴을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카톡을 통해 매장 직원과 구매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실제 매장의 체험보다 더 유익하고 편리하지 않나요? 메타버스에서 획득한 할인 쿠폰, 상품 교환권 등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게 하는 O2O 통합 마케팅도 가능하죠. 앞서 소개한 현대백화점 가상 앱에서 백화점을 둘러보는 고객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미니게임에도 참여해서 많은 가상 쿠폰을 획득했는데요. 이는 백화점 온라인 아이디에 적립돼서 실제 백화점 데스크를 방문하면 실제 쿠폰과 키친타올, 텀블러로 교환할 수가 있죠. 자, 어떤 여행 벤처업체의 이벤트도 눈에 띄는데요. 제페토 롯데월드나 한강공원 구석구석에 감춰진 여행 할인 쿠폰 코드를 발견하는 그 재미와 더불어 나중에 오프라인 여행 때 최대 50% 할인까지 해준다네요. 이번엔 현실에서 접하기 힘든 체험 두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우선 평소 명품 접하기 힘든 사람들 중에서 명품을 이용하고 플렉스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시겠죠. 구찌는 비록 아바타지만 이용자 모습에 다양한 명품을 입히는 체험을 제공했죠. 사실 가상과 실제를 별로 구분짓지 않는 젊은 층에겐 흥분되는 체험이죠. 편의점 CU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깝깝한 거리두기 시기 때 한강공원에서 맥주 마시고픈 니즈를 가상 공간에서 매우 즐거운 체험으로 제공했죠.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2,500만 명이 이용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실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 그림 보고 SNS에 공유는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이미지를 공유하진 않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유할 만큼의 큰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돌아다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1시간 넘도록 그 어두운 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좀 불편하긴 하던데, 그런데 이러한 박물관의 한계점을 메타버스에서 대체해 준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체험의 가치를 입혀서 말이죠. 만약 보드를 타고 또 신나게 날아다니면서 대형 박물관을 관람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방가사유상을 어두운 전시관 대신에 밝은 동산이나 동굴에서 관람한다면 색다른 영감 좀 떠오르지 않을까요? 실제 앞서 소개한 현대백화점 가상월드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면세점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현실에서 상류층 외에 접근이 힘든 구찌 매장에서 젊은 층들의 구찌 아이템 체험을 통해서 브랜딩 효과를 노린다는 거죠. 구찌는 제페토와 협업해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3D 월드맵을 정식 런칭했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구찌 본사를 그대로 구현한 가상 구찌 빌라에서 직접 상품을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한 거죠. 자, 구찌 빌라에 방문하면 자신의 아바타에 구찌 의상을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게끔 제작되었다고 하죠. 현실에서는 젊은 층이 접근하기 힘들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현실 구입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향후 잠재 구입자를 미리부터 익숙하게 만드는데 딱이죠. 요새 탄탄하게 짜여진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존 브랜드가 제시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이 부캐를 통해서 브랜딩하는 그 새로운 추세들이 SNS를 통해서 일단 보이는데요.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브랜딩은 MZ세대의 브랜드 몰입을 높이고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거둔다고 하죠. 유해 의심 성분 없는 천연 기능성 화장품으로 포지셔닝된 이 뷰티 브랜드는 아이소이를 사용하는 누구나 인간 아이소이가 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했죠. 이러한 다양한 페르소나 브랜딩은 기존 브랜드가 하지 못한 그 다양한 시도들을 할 텐데, 앞으로는 지금의 SNS에서 메타버스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롯데월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메타버스의 롯데월드를 똑같이 재현해서 간접 체험을 주었어요. 그냥 하나의 채널을 또 확장한 게 아니고 유아와 청소년층에게 롯데월드를 홍보하고 훗날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투자를 한 셈이죠. 그래서 실제와 가상 공간을 별로 구분짓지 않는 이런 Z세대와 알파세대들, 특히 롯데월드를 가보지 않은 이들이 실제와 똑같은 체험을 함으로써 미리 롯데월드의 시설과 체험거리를 학습하고 익숙하게 만든 거죠. 자, 코로나 사태가 잠식되면 실제 현실을 확인하고픈 많은 방문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처음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을 가이드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업체들의 인적 홍보 그리고 소통을 대체하는 디지털 휴먼을 활용하는 거죠. 오프라인 공간, SNS, 메타버스 등에서 사람들처럼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이 디지털 휴먼의 활용폭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는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일단 개발한 지금 그 가상인간 루시를 활용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디지털 휴먼은 메타버스가 본격 확산되면 아마 2025년까지 14조 원 시장으로 많이 커진다고 하네요. 이건 현실 공간의 특성을 가진 메타버스를 고객 데이터 획득 창구나 신상품 테스트 장소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로블록스에 구축된 나이키랜드에다가 나이키는 다양한 고객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를 해놓았죠. 오프라인의 마이클 조던 한정판을 이 가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거래하고 착용하도록 한 거죠. 또한 가상 쇼룸에서 나이키의 다양한 신제품을 착용하게 한 다음에 이 고객들 반응을 축적하면 나중 오프라인의 신상품 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신제품 출시할 때에도 미리 이 가상 공간에서 상품 스토리를 노출하고 그 착용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팝업 스토어에서 하던 그 브랜드 체험을 메타버스로 대체하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마지막 마케팅 사례네요. 도미노 피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만든 가상 점포에서 이용자가 암호화폐로 피자를 주문하면 실제 세계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가상 공간에서 주문한 피자가 현실 세계 내 집으로 배달되다니요.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 이용층이 확산되면 유통 플랫폼으로도 확산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